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팟캐스트와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 정승우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30대를 위한 재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대에서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30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은 많이 하지만 막상 삶이 막 이렇게 막 녹록지가 않고 지금 막 하는 일만 하기에도 벅차가지고 그래서 정신없는 관계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30대 저축, 투자의 목적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매월 소득에서 지출 관리를 통해 지출을 줄이고 비상 예비자금 통장에 보험연금, 주택청약 등에 납입해야 될 돈을 잘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 남은 금액은 전부 저축과 투자에 활용합니다. 교과서 같은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못 하시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지금을 막 포기하고 너무 미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저축하고 퍽퍽하게 살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돈이라는 것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있을 때 돈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추억을 같이 남기고 싶어서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줄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소득에서 지출을 좀 줄이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연금저축, 주택청약통장, 보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이런 거 듣고 나머지 돈은 요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과 펀드에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사실 의외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아니면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저축과 투자를 하면은 처음에는 의도는 있었어도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게 퇴색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인생에 있어서 5가지 이런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자녀 교육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내가 언젠가는 주택 사야 된다는 이 주택 마련, 위험을 대비해서의 위험 대비, 노후를 위한 노후 준비, 기타 있겠죠. 내가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가족 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다, 이런 것들, 차를 언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것들을 몇 년 뒤에 얼마 정도 하겠고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목표로 하는 통장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걸 가입하신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주식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좋은 주식 같은 거 사놓고 몇 년 묵혀놨다가 회사가 망하면 없어지는 거지만,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처럼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타이틀을 붙여 놓으시고 그 타이틀에 맞게 저축을 하신다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장마다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든다든지, 주택 마련을 위해서 우리 집, 꿈의 집을 목표로 이제 드림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어디 딱 동이나 어디 정해져가지고 우리는 잠실지구에 몇 평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할 거다. 아니면은 동탄 약간 좀 지방으로 가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대비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부부 사망, 부부 실손보험 이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후 준비, 당연히 요즘은 인생 오래 사는 리스크라는 게 더 크다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돈 요거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융 상품별 이제 안내를 가야 되겠죠. 이제 금융 상품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적금은 일단 1년에서 3년 내 목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단기 1년 이하 장기
그 외에 2, 3개 정도 가입량을 가입을 해서 일단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꼭 이때 있는 예적금은 뭐 그거 가지고 큰 금리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종잣돈을 만든다라는 측면과 내 목표 금액을 빨리 거기다 잘 넣어두자라는 측면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주식 계좌에다 넣어놨다가도 주식 떨어지면은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계속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자 보호는 금융에서 한 곳당 원금과 거기에서 약속했던 이자까지 같이 합산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니까요. 내가 5천만 원까지 원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원금 5천에 플러스 이자가 만약에 200 정도가 붙었다 그러면은 뭐 5,200이 아니라 4,800 정도에서 이자 뭐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 받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 비교가 만약에 좀 필요하시다면은 금융감독 금융사 한눈에 파인라이프 FSS 5월.kr 뭐 비교하셔서 좀 더 금리가 좋은. 근데 이거 저는 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차익 금리 이거 알아보느니 좀 내가 좀 편리한 데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교통비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펀드란 나를 대신해서 이 투자될 자금을 모아가지고 전문가가 주식, 채권 등에 알아서 투자해주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이게 내 원금이 다 달아나지는 않겠죠. 한 100개 정도의 펀드에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망했다 하더라도 100개가 다 망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대신에 이게 너무 투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 회사 펀드를 운영하는 그 전문가가 다른 펀드로 가고 이것은 그냥 프레시맨이 아니면 잘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으면은 정말 더 절반 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요즘 그런 사태가 많으니까요. 너무 올랐다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잘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사실 위험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투자 여력, 경험, 투자 성향 이런 것도 많이 체크하거든요. 내 투자 성향이 이걸 견딜 수 있는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로 절반으로 마이너스가 돼도 내가 견딜 수 있는지 10% 전액 다 날려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손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 위험이 더 크다면은 더 큰 수익도 있을 수 있고 위험이 줄이다면은 금리는 사실은 좀 줄여서 목표 금리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상담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적합한 펀드를 추천을 받은 다음에 펀드 운영기간 최소 2, 3년 이상이며 순자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고 비교 지수 대비 꾸준한 수익률을 거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은 이런 거 잘 추천을 안 해주고요. 프레시한 거 추천해줘요. 지금 회사에서 미는 거. 아무래도 회사에서 미는 거 해야 수당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감안하시고 그게 뭐 꼭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좋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좋은 상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펀드 가면은 높을 때 꼭 추천을 해. 막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오를 때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빠질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 그거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좀 안전한 게 좀 남들이 다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대세적인 큰 흐름에 따라 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두세 개씩 소액씩 10만 원씩 쪼개서 저축하는 게 바람직하고 하는 것처럼 일단은 분산 투자 원칙이 잘 지켜지는 인덱스 펀드 수수료가 좀 아무래도 싸서 더 좋은 것 같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해외 펀드 비과세 해외 펀드도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아마 끝나지 않았나?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 사실 또 보험으로도 많이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보험은 내가 은행 가지 않고 찾아오는 보험사를 통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시니까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설득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자가 나야지만이 이제 세금도 내는 거라 그닥 10년 이내에 해지하면은 사실은 뭐 원금 손해가 생기는데 이자까지 생각하는 거는 뭐 너무 많이 간 거고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한 그 비과세 요건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계약기 10년 이상이고 1인당 월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게 이게 일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료가 매월 적립식으로 매월 이렇게 되는. 그러면 최초 납입된 나이키 5년 이상의 월 적립식 계약은
선납 6개월 이내분만. 선납은 미리 돈을 내는 건데 이것은 6개월분만 인정이 된다네요. 월 적립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고요. 종신형 저축성 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상환 시 계약 및 연금 지원이 소멸하는 보증기한이 기대하면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증기한에 사망하면 보증의 만료 종료될 때 소멸한다라고 돼. 그래서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것, 사망 시까지 중도 해지 불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종신형 저축성 보험은 이제 종신연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계약 기간 10년 이상이고 나중에 연금 지원으로서 받으시는 거라서 이게 연금은 매월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비과세를 해줘야죠. 뭐 당연한 건 얘기죠. 그래서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이게 중도에 이제 연금 형태로 안 받고 그냥 해지해버려 받게 되면은 이러한 비과세 요건들이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세금으로 두들겨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ELS 주가 연계 증권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 증권사 가면은 뭐 잘 설명을 해주겠죠. 내가 특정 주식이나 가격이 코스피 200 등 지수에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도박 같다고 해야 되나? 도박은 아니에요. 도박은 아닌데 지수가 만약에 이제 100이다. 100이 기초인 이제 기초자산인데 이게 만약에 110으로 올랐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1,000원을 투자했으면은 1,100원이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초 자산이 연동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에 가입 가능하면 은행에서 신탁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실 위험 발생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일단 손실이 나면 그 금액이 매우 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많이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인덱스 펀드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영유아의 자녀의 대학 학장 마련 등 장기 심리에서의 대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심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좀 잘 확인해 봐야죠.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있고 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변액보험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납입 금액을 펀드 등에 투자해서 그 성과를 수익으로 받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보험. 변액보험을 투자할 때 펀드를 관리해야 하는데 투자에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 변액보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펀드들이 뭉태기로 있거든요. 국내형, 채권형, 성장형, 가치형, 해외 브릭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그때 따라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브렐라처럼 이 펀드 넣었다, 저 펀드 넣었다. 그냥 펀드를 가입하시면 해지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변액보험에 있는 그 펀드들 변경은 그냥 손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은 변액보험의 좋은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놔둘 거면은 아예 그냥 증권사는 펀드에 놔두시는 게 더 낫죠.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러니까 금융사에서도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 곳에 묶어서 우리가 관리해 줄게. 그게 이름형이에요. 은행이나 증권에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투자해서 알아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지시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잘 알면 그게 신탁형. 여기에 뭐 가입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세제 혜택 때문에 수익의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총 구매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요.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총 구매 5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 3,500만 원 초과. 이하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이상분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거고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세제 혜택 대상자는 10% 20년 청년으로 3년, 5년. 그러니까 돈이 적은 사람은 3년, 돈이 많은 사람은 5년간 의무 가입하셔야 되고요.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이고요. 한도는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 펀드 등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한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다른 데서 더 맥시멈 하시면 여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가입 가능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시면서 나 이거 가입할 수 있나 생각하시는데 뭐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30대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공서에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고수익으로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주변에 상담하시고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고수익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공짜로 내 노력이 없이 고수익이나 고이자를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대박보다는 내가 있는 거라도 잘 지킬 수 있는 관리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시는 것이 더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신다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도 인사. 안녕하세요.